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지금 보면 철없다 그럴까? 꿈을 물어보면 반에서 태반이 그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과학자 되겠다 그러고 얼추 아는데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이제 그때는 참 이제 그런 뭐 한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라든가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참 이제 그 힘들고 같은 이제 그런 걸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저도 뭐 애를 키우면 부모가 그 뭐 헝그리 정신이 예의가 없다고 뭐라고 딸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이형이 첫 번째 안 서요. 첫 번째 뭐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얘를 안 낳아서 이제 안 키워 다행이지. 스님이 만약에 키우신다면 요즘 애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줘야 됩니까? 근데 꿈과 희망을 키운다고 꿈과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키우려고 한다고 자주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좀 자립적이고 자주적이고 꿈과 희망을 갖는다는 거를 동물에 비교한다면 일종의 야생동물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력한 이거는 일종의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사람으로 자립해서 사는 걸 목표로 애를 키운다 그러면 3살 때까지는 따뜻하게 정말 사랑으로 돌보더라도 4살 때부터는 방 청소도 자기가 하고 엄마가 하는 설거지도 거듣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의 핵심은 따라 배우기거든요. 뭐든지 따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같이 장난하면서 따라 배우고 방 청소도 걸레질 던지고 막 어지르면서 따라 배우고 뭐 이걸 따라 배우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할 줄 아는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육이라고 안 하고 이걸 다 못하게 하고 이 책을 보고 글자를 외우고 무슨 지식을 외우는 이것만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이걸 성적을 매겨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키우니까 얘가 커도 자기 먹는 밥도 하나 지을 줄 모르고 자기 자는 방도 하나 치울 줄 모르고 그건 애가 나빠가 아니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안 쓰면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래 놓고 좀 커가지고 좀 네 방은 네가 치워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릴 때부터 그걸 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2가지인데, 제일 첫째가 아이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3살 때까지 자아가 형성될 때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절대로 큰 소리 치거나 짜증내거나 때리거나 신경질 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째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어릴 때 지 일 바빠가 팽개친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살 이제부터 이제 유치원 가고 이럴 때는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인생을 살 수 있게 그걸 계속 엄마가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손을 못 쓰니까 계속 떠먹여주면 평생 떠먹여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이라도 숟가락 껴가 자꾸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연습해야 자기가 살 수 있듯이 엄마가 뭐든지 지성질대로 하지 말고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해주고 야단치지 말고 같이 10번 안 돼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익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과잉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해줘 버리니까 아이는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만 크고 이제 이게 머리는 이제 이렇게 뭐 SNS 보고 뭐 보고 배우는데 어떤 거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다 부모가 결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 가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지. 대학 가서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법고시 걸렸는데 연수도 뭐 과외시킨다 그러지.
군대도 지금 뭐 카톡에 부모가 다 그 들어와가지고 카톡방에 들어가 뭐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소대장이 오늘 또 그 저기 요즘 군대 때문에 말썽 있잖아요. 거기 뭐 다 부모가 관여한다 그러지. 그럼 이런 것이 시대의 변화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기 욕망, 과잉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받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거는 선생님이 하고 부모는 아이의 행복 그리고 아이의 자립 어떤 상황에도 얘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릴 때 키워내는 것 이런 것들의 역할을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이를 탓할 수가 없죠. 뭐 그건 다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란대. 즉 한국말만 하고 자란 애 보고 20살이 넘은 게 영어도 할 줄 모르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왜 니는 일을 못하느냐, 자립적으로 못하느냐, 니는 왜 꿈도 없느냐, 희망이 없느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죠. 언제 이게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어릴 때부터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의사도 들어주고 이렇게 사람으로 대우해야 자기도 의견을 내고 자기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손도 대보고 그래가 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키워놓으니까 그건 뭐 그냥 자기 성질 대로 안 되면 울고 땡깡 피우고 그럼 해주고 이런 경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도 부족하고 자립치의 힘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젊은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젊은이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부모나 또는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과보를, 그 아이도 고통을 겪지만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평생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